오랜 옛날 신화 속에서만 존재할 것 같았던 트로이 전쟁은 정말 아름다운 한 여인의 사랑 때문에 시작된 비극이었을까요?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영웅과 병사들의 목숨을 앗아간 참혹한 전쟁의 진짜 원인이 오직 한 명의 여인 헬레네와 신들의 장난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매혹적으로 들리지만 그 신비로운 베일 뒤편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냉혹한 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대 그리스 서사시 속에 감춰진 트로이 전쟁의 실제 역사적 배경과 경제적인 동기,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권력욕이 빚어낸 영웅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깊이 들여다보며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의 본질과 찬란했던 고대 문명의 몰락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트로이 전쟁의 불꽃이 타오르기 한참 전 에게해 세계는 이미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미케네 문명은 황금빛 유물들이 증명하듯 그 어느 때보다 번성하며 강력한 해상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웅장한 사자문을 자랑하는 미케네의 왕궁은 주변 소국들을 압도하는 이용을 과시하며 에게해의 패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케네의 야망 앞에 거대한 그림자처럼 서 있던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트로이였습니다. 지중해와 흑해를 잇는 헬레스폰트 해협이라는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 잡은 트로이는 그야말로 번화한 무역의 중심지였죠. 수많은 도출단 무역선들이 끊임없이 오가며 동방의 귀한 물품과 서방의 자원들을 교환했고, 트로이는 이 해상 무역의 길목을 장악하며 막대한 부와 권력을 축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리적인 이점을 넘어 트로이가 고대 세계의 경제를 쥐고 흔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미케네를 비롯한 아카이아 연합 왕국들에게 트로이는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반드시 넘어서야 할 탐욕의 대상이자 오랜 세월 쌓여온 해묵은 긴장과 갈등의 씨앗이었습니다. 헬렌의 납치라는 사건이 터지기 훨씬 이전부터 에게해의 패권을 둘러싼 미케네와 트로이 간의 숨막히는 신경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셈이죠. 각기 다른 문양의 깃발을 단 아카이아 왕국들의 지도자들이 모여 트로이 문제로 격렬히 논의하는 모습은 이미 그들 마음속에 트로이에 대한 정보교기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불씨가 당겨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의 만남, 그리고 그들의 도피는 역사에 기록된 대로 단순한 사랑의 도피였을까요? 어쩌면 이 사건은 이미 팽팽하게 당겨진 양측의 긴장감을 폭발시킨 결정적인 명분이자 도화선이었을 겁니다. 오랜 시간 트로이의 부와 영향력을 탐내던 아카이아 연합에게 헬레네의 납치는 드디어 자신들의 야망을 실현시킬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이때 그리스 각지의 왕들을 소집하여 트로이 원정을 설득한 이는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이었습니다. 그는 헬레네를 되찾는다는 명분 뒤에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트로이의 막대한 부를 손에 넣으려는 야심을 숨기고 있었죠. 지략가 오디세우스는 명예와 전리품을, 불패의 영웅 아킬레우스는 역사에 길이 남을 명예로운 전투를 갈망했습니다. 이렇듯 아카이아 연합군이 결성되는 과정에는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 각 왕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개인적인 욕망이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헬레네를 향한 걱정보다는 다가올 전쟁에서 얻게 될 이득과 명예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드리워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트로이 또한 이 거대한 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프리아모스 왕을 중심으로 동맹 세력을 규합하고 견고한 성벽을 더욱 굳건히 하며 다가올 전쟁에 대비했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파국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수백 척의 함대가 에게해를 가득 메우고 트로이 해안으로 진격하는 웅장한 장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쟁 중 하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비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바다 위를 가득 메운 함선들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아카이아 연합의 끝없는 욕망과 트로이의 운명을 싣고 나아가는 거대한 파도와 같았죠. 과연 이 거대한 충돌의 끝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거대한 함대가 트로이의 해안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결정적인 불씨는 다름 아닌 스파르타의 아름다운 왕비 헬레네와 트로이의 젊은 왕자 파리스의 운명적인 만남에서 비롯되었죠. 하지만 과연 그들의 도피가 순수한 사랑의 도피였을까요? 신화는 종종 우리에게 낭만적인 베일을 씌웁니다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냉혹하고 계산적인 현실이 숨겨져 있었을 겁니다.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손님으로 머물던 중 헬레네를 설득하여 함께 트로이로 향했을 때 이는 단순한 개인적 사건을 넘어 고대 사회의 가장 신성한 규칙 중 하나인 손님 환대의 법도 지니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어요.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에게는 개인적인 치욕을 넘어 그리스 세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외교적 도발로 받아들여졌죠.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처럼 이 사건은 이미 팽팽했던 두 세력 간의 긴장을 폭발시키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메넬라오스는 당연히 격렬한 분노에 휩싸였고 곧바로 그의 형이자 당시에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 중 한 명이었던 미케네의 아가멤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가멤논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죠. 그는 헬레네를 되찾는다는 정의로운 대의 명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그 뒤로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에게해 해상 무역 패권 장악과 트로이의 막대한 경제적 부를 손에 넣으려는 자신의 거대한 야심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마치 노련한 사냥꾼이 먹잇감을 발견하듯 그는 이 사건을 그리스 전역의 왕들을 규합하여 트로이를 향한 대규모 원정을 감행할 절호의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복수심 이상의 권력과 부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번뜩였을 것이 분명하죠. 그의 부름에 응한 각지의 왕들은 저마다 다른 속내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타카의 지략가 오디세우스는 처음에는 위험하고 장기적인 원정에 합류하기를 꺼렸지만 결국 전리품과 함께 자신의 비범한 지혜를 세상에 떨칠 기회를 엿보며 합류하게 됩니다. 테살리아의 불패의 영웅 아킬레우스는 오직 역사에 길이 남을 영광스러운 전투와 불멸의 명예만을 갈망했죠. 이처럼 아카이아 연합군이 결성되는 과정은 단순히 한 여인을 위한 복수심을 넘어 각 왕국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개인적인 욕망이 마치 거대한 실타래처럼 정교하게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헬레네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다가올 전쟁에서 얻게 될 이득과 영광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크게 드리워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거대한 운명의 바퀴가 멈출 수 없이 굴러가기 시작한 것처럼 말이죠. 물론 트로이 또한 이 거대한 위협을 모를 리 없었죠. 프리아모스 왕은 아카이아 연합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즉시 주변 동맹 세력들을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아시아 각지의 도시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견고한 트로이 성벽을 더욱 굳건히 다지며 다가올 전쟁에 만반의 대비를 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항구처럼 트로이 성 안팎에서는 긴장감과 결의가 교차하고 있었을 겁니다. 병사들은 창과 방패를 정비하고 시민들은 불안감 속에서도 왕국의 방어를 위해 힘을 모았죠.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파국의 서막이 완전히 열린 셈입니다. 수백 척의 함대가 액에 해를 가득 메우고 트로이 해안으로 진격하는 웅장한 장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쟁 중 하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비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바다 위를 가득 메운 함선들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아카이아 연합의 끝없는 욕망과 트로이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싣고 나아가는 거대한 파도와 같았습니다. 마치 고요했던 바다가 경랑에 휩싸이듯 고대 세계의 평화는 산산조각 나고 말았죠. 10년에 걸친 참혹한 대결의 서막이 이렇게 올랐으니 과연 이 거대한 충돌의 끝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전쟁은 단순한 전투를 넘어 고대 세계의 패권을 둘러싼 인간 군상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웅들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익명의 존재들의 희생과 고통이 뒤따를 것이 분명했죠. 트로이 성벽 아래에서 벌어진 첫 전투들은 그 비극의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수많은 전사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승자와 패자의 경계는 점차 모호해져 갔습니다. 마치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한 것처럼 말이죠. 이 잔혹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모두가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오직 파괴와 혼돈만이 가득했죠. 이 잔혹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모두가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오직 파괴와 혼돈만이 가득했죠. 그리고 마침내 고대 세계의 운명을 뒤흔든 10년 전쟁의 가장 처절한 국면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로이 평원은 수많은 영웅들과 익명의 병사들이 흘린 피로 붉게 물들었고 끝없는 전투는 양측 모두에게 깊은 상흔만을 남겼습니다.
아카이아 연합의 자랑이자 불패의 영웅 아킬레우스는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듯 트로이 전사들의 대열을 무자비하게 휩쓸며 전장을 피로 물들였죠. 그의 창날은 마치 번개처럼 번뜩이며 트로이 진영에 공포를 심었습니다. 이에 맞선 트로이의 수호자, 위대한 헥토르 왕자는 성벽 뒤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조국을 지키려는 굳은 의지로 전장을 누볐습니다. 그의 용맹함은 트로이인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불꽃과도 같았죠. 두 영웅의 운명적인 대결은 이 길고 긴 전쟁의 가장 비장한 순간 중 하나였을 겁니다. 흙먼지 흩날리는 트로이 평원에서 그들은 각자의 명예와 조국,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걸고 숙명적인 창을 겨누었죠. 결국 아킬레우스의 걷잡을 수 없는 분노 앞에서 트로이의 수호자 헥토르는 비극적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이 흩어지던 순간 트로이 성벽 위에서 이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던 시민들의 절규가 마치 고대 세계의 비명처럼 울려 퍼지는 듯했죠. 그러나 영웅 아킬레우스 역시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헥토르의 죽음으로 정점에 달했던 그의 분노와 위용은 결국 파리스의 독이 든 화살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죠. 발 뒤꿈치에 박힌 치명적인 화살은 그 위대한 전설의 막을 내리며 전쟁의 또 다른 비극을 예고했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은 양측 모두에게 깊은 피로와 상처를 안겼습니다. 영웅들의 화려한 서사 이면에는 이름 모를 수많은 병사들이 쓰러져갔고 가족들은 끝없는 기다림과 불안 속에서 고통받았죠. 트로이 성벽 안에서는 식량과 물자가 바닥을 드러내며 시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아카이아 진영 역시 장기화된 전쟁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모두가 이 지긋지긋한 전쟁의 끝을 갈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지루하게 이어지던 전쟁은 한순간의 기발한 계략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바로 트로이 목마라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죠. 이 목마는 단순히 신화 속에서 회자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략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안해낸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던 첨단 전술적 기만이요. 트로이인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든 고도의 심리전의 극치였을 겁니다. 거대한 나무 목마가 트로이 성문 앞에 홀로 서 있는 모습은 오랜 전쟁에 지치고 피폐해진 트로이인들에게 한 줄기 희망처럼 보였을까요? 승리에 대한 갈망과 지긋지긋한 전쟁의 끝이라는 유혹 앞에서 그들은 이 거대한 나무 조형물을 승리의 전리품이라 믿고 성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목마 안에 숙련된 아카이아 병사들이 숨죽여 도사리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고요한 트로이의 밤, 목마 속에서 쏟아져 나온 아카이아 전사들은 무방비 상태의 트로이를 휩쓸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에 빠져있던 도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불길은 밤하늘을 새빨갛게 물들이며 도시 전체를 집어삼켰죠. 비명소리와 칼날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인 채 찬란했던 도시는 한순간에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순간은 지략의 승리를 넘어선 전쟁의 가장 잔혹하고 처절한 민낯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영웅들의 이야기는 그나마 역사의 기록으로 남았지만 이름 모를 수많은 병사들과 민간인들의 비명과 고통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들의 희생이야말로 20년 전쟁의 진짜 무게였을 테죠. 트로이는 그렇게 불타올랐고 한 문명의 화려했던 종말을 알리는 거대한 불꽃은 밤하늘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